어떤 반복문, 자,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된다. 자, 요 자리에다가 바라고 해서 쓰셔도 되기는 하지만, 그쵸?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하지만,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이 값이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아이예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요구를 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쓰기도 했고요. 일부러. 그런데 에크마스크립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법이 아니라 렛이라고 하는 아이로 바꾸자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렛이라고 하는 문법이 나오면 외부에서 작성을 하면 내부에서도 수행을 하고, 이거 있어야 됩니다. 꼭 수행을 하고 바깥에서도 그 값을 다시 후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 또는 내부에서 쓰고 끝내실 거라면 내부에다가 작성을 하고 최초의 값 조건 비교 안에서 연산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 외부에서는 이 값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이런 이야기들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while문하고 for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뭐예요? 무엇일까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while문은 쭉 올라가서 보면 최초의 값을 던져주고 조건을 보고 연산을 뒤에 하고, 그쵸? 최초의 값과 조건 비교와 그 연산을 한 군데 모아놓지 않고 세 개 다 꼭 써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흩어놓은 거죠. 흩어놓고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포문은 반대로 일부는 따로따로, 아까 보신 것처럼 따로따로 놓을 수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한 군데 모아서 최초의 값과 조건과 그 다음에 연산하는 이 과정을 뭐한다? 묶어서 그런 실수의 흐름을 막게 하겠다. 자, 이게 가장 큰, while문은 여기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 뭐해라, 반복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어떤 의미의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신다면 어딘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자, 여기는 뭐 딱히 지금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while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요, while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첫 번째, 마지막을 빼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아이조차도 어떠한 얘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이중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컴퓨터를 조금 더 느려지게 만드는, 사이트를 느려지게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엔 뭐냐, while문은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while문을 쓸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최초의 값이 몇이고 이것을 몇이 될 때까지 몇 번 반복하게 한다 라고 처음부터 안의 내용을 수행하기 전에 싹 다 처리하고 나서, 이거 나 5번 반복하는 거야, 인지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 동작하게끔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수행하는 기법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아까 while문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도 최초의 조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조건 비교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수행하겠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로 와서 연산합니다. 연산한 다음부터는 다시 조건 비교 봅니다. 그리고 다시 수행합니다. 다시 쭉 가서 연산합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이 아이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 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제 완전히 빠져나간다. 자, 그래서 똑같이 최초,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수행, 그리고 연산. 순으로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때까지, 조건에 불합리하게 될 때까지 비교를 해서 맞지 않으면 시용 하고 빠져나가는 어떤 처리가 된다. 물론 순서대로 그리는 형태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순서대로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yes, 뭐 no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아이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간다. 자, 포문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 연산 구조를 꼭 보셨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지금 방금 보셨던 이 for 딱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포문은 하나가 끝이냐? while문은 두 while까지 두 개가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문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for in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되든 안 되든 가장 빠르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는요, for 하고 중괄호까지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뭐 다를 이유가 없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는 우리가 저번에 아까 봤던 얘기가 앞뒤로 세미콜론 쓰고 여기가 조건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건 for in입니다. in이라는 자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니? 요 조건 자리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자리에. 자, 그러고 이 앞에는 아까 최초의 값 변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in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안에 들어있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임의의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목록을 하나 짜보겠습니다. 자, 배열 형식으로 여기에서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키위.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ARR이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해라? 처리해라 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에 임의의 변수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자, 하지만 이때는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바 i가 임의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ARR, 요 ARR 위에 있는 이죠.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을 가지고 뭔가 써라. 항목의 하나로 인지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콘솔로 i라는 변수의 값을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0, 1, 2, 3, 4 0, 1, 2, 3, 4 순으로 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자, i는 임의의 변수 몇 번째라는 목록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여기는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키위라는 값을 도출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ARR에서 i번째라는 개념으로 쓰시면 각각의 내용을 꺼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자. 하지만 당부드립니다. 이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for in이라고 하는 이 i는요, 배열 형식에서 쓰는 i는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배열 형식에서는 절대로 for in이라고 하는 아이를 쓰면 안 된다. 이유는 엄청나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네, 브라우저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쓰면 y문 쓰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자, for인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객체 뭐가 있죠? 오브젝트, 우리가 알고 있는 중괄호 기법 있잖아요.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 이 배열 형식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쓰시는 거예요. 바 i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i가 일단 여기 개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다섯 개. 자, 5라는 아이보다 작다면 i에 플러스 플러스 시켜라. 똑같은 i잖아요. 0부터 4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과 ARR의 0번째, ARR의 1번째, ARR의 2번째, 3번째, 4번째 순으로 하셔야 돼요. 당연히 바라는 변수 대신에 우리는 let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배열 형식으로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for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아니, 이 문법을, forIn이라는 문법을 많이 쓰고 있지만 권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문법인 이 아이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아까 봤던 forIn이라고 하는 아이는 배열 형식이 아닌 객체 형식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먼저 드려요. 자, 배열에서는 forIn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뭐 실무에서 쓰든 수업 때 쓰든 어쨌든 간에 forIn은 이 형식 쓰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실제로 forIn 자, 마찬가지 let으로 그냥 할게요. 이번엔 자, obj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중괄호 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게 객체죠. 그쵸? 그럼 forIn을 사용할 때는 for 문법 형식 딱 띄워놓고 여기다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n이라고 하는 아이는 뒤에 어떠한 아이를 가져올 거니 obj. 자, 앞에 있는 변수는 임의의 변수 바가 아니라 자, let i. 자, 이 i라고 하는 아이는 뭔지 몰라요. 그냥 이 obj라고 하는 여기 안에 무언가를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임의로 만들어진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 변수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또 매개체가 되는 변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에 뭔가를 써보겠죠. 자, 흔히 레드 자,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거 저는 그냥 사과. 자, 중괄호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컴마 자, 옆으로 이어서 쓰셔도 되지만 저는 밑으로 쓰겠습니다. 자, 옐로우 자, 노란색 하면 떠오르는 거 바나나. 위에서 과일 했으니까 똑같이 과일 하고 있어요. 자, 오렌지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오렌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또 자, 키위 자, 녹색 하면 떠오르는 거 자,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자, 자, 브라운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밤? 자, 뭐가 있어요? 자, 배를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요.
배가 영어로 뭘까요? 모르겠다. 자, 그냥 제가 아는 아이로 퍼플 그래프. 자, 이건 포도죠. 생각해보니까 뒤에는 한글로 열심히 써놓고서는 왜 고민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튼 요런 식으로 저는 써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 형식으로 사용하는 아이들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자 써봅니다. 콘솔로 자 OBJ를 나타내라 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일단 아이가 무엇인지 띄워볼게요. 아이 그러면 레드, 옐로우, 오렌지, 그린, 퍼플 앞쪽에 있는 프로퍼티 속성명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가 빠졌군요. 자, 오타 되게 많네요. 자, 영어에 참 무지한 것 같아요. 자, 여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사과, 바나나, 오렌지, 키위, 포도인데 어떻게 하니? 당연히 OBJ 해서 I 하면 될까요? 아니죠. 표현하는 방법 뭐 있었어요? 대괄호로 쓰는 방법이 있었죠. 자, 객체를 쓰는 표현 방법 두 가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for라고 하는 기능은 반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라고 정의를 내려준다면, 어떠한 내가 목록을 만들어 놓은 이 아이들을 한 번에 어떻게 하겠다, 나열해서 쓰게 하는 방법을 가지겠다 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for 그냥 단순하게 하는 아이로 쓴다면 이 아이는 조금 다르게 쓸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바라고 말고 let 자, i는 0이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i가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5개 똑같이 할게요. 그리고 i에 일씩 더해라. 콘솔 로그로 자 OBJ에 있는 i번째 될까요? 자, 위에 거 주석 달고요. 자, undefined죠. 왜요? OBJ는 순서를 0, 1, 2, 3, 4, 5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되느냐? 마찬가지 안 돼요. 반복문에서는 이 아이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반복문에서는. 그러니 뭘로 써야 된다? for in이라고 하는 이 기법으로 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for문 중에서 첫 번째는 아까 보셨던 단순하게 for 이 형태. 여기는 최초의 변수 값 기준으로 해당하는 자, 어떤 조건 비교를 해서 처리하는 기법. 또 하나는 for. 또 하나는 이거죠. 자, 해당하는 임의의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이것이 어떻게 어떠한 객체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쓸 거냐. 자, 방법. 자, 요런 아이가 있을 겁니다. 네. 배열이 아니라 객체일 때 쓰는 거죠. 네. for는 객체일 때 쓰는 거예요. 요 아이는 객체.
때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자, 일반 형식 또는 배열 같은 거,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사용할 때 사용한다. 뭐 요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네. 자, 그런데 배열을 사용하실 때는 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아이가 뭐냐? 바로 for each예요. for each는 똑같은 문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꼭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띡띡. 자, 그리고 앞에 변수의 이름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메서드예요. for each라고 하는 아이는 메서드입니다. 점하고 괄호가 들어가는 아이는 자, 메서드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바 myarr 하고 이 자리에다가 자,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쓰면 좋을까요? 딱히 없네요. 자, 그냥 색깔로 쓸게요. 빨강, 파랑, 노랑, 뭐 그린, 녹색. 자, 그 다음에 보라 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반복을 하려면 아까처럼 for문을 이용해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for each였죠. 자, for each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메소드, 즉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에 있는 얘가 없고요. for each라고 씁니다. 주의하실 점, 이가 대문자입니다. 네. 이 대문자예요. 요거 틀리시면 안 나옵니다, 결과. 자, 여기다가 무엇을 쓰시느냐? 문법은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배열 형식 앞에 붙여놨죠, 제가. 이 아이를 붙이란 얘기인데 이걸 무식하게 붙이는 사람은 흔하진 않을 겁니다. 무식하라고 얘기하는 건 보기 좋게 띄우란 얘기예요, 그냥. 자, myarr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요렇게 붙여주세요. 보기 좋잖아요. 물론 바 대신에 let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아직은 undefined 돼 있죠. 자, 여기서 not a fun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for each 안에는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function을 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또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 안에 이 아이를 또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제가 결과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냥 뭐 데이터라고. 이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데? 바로 여기 있는 아이를 끌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무언가 데이터를 이쪽으로 끌어온다. 매개 변수 역할을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는 무엇인데? 여기 있는 값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뭐예요? 다시 요게 되겠죠? 자, 결국 뭐냐? 여기 있는 이 값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뜯어가지고 뿌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를 보시면 띡. 자, 사과, 바나나 쭉쭉쭉쭉쭉쭉쭉쭉 돼 있죠.
자, myALR은 제가 어딘가 또 쓴 적이 있나? 아니면 위에 제가 주석을 걸지 않았군요. 자, 위에 거는 닫고, 자, 밑에 것만 보시면 빨강, 파랑, 노랑, 녹색, 보라. 자, 나오고 있죠? 자, 반복문.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현재 보셨습니다. 자, 또 정리합니다.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자, while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최초의 변수값 여기다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처리했고, 이 아이를 이렇게 뭔가를 비교해서 그 아이를 뭔가 수행하게끔 만들었었죠. 이때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해당한 아이가 뭔가 연산이 되게끔 기능을 수행했었고요. 자,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권장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돼요. 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계시는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이렇게 했었어 하고 지우셔도 상관은 없죠. 자, 근데 왜 굳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쓰는 분이 있어요. 꼭 필요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는 꼭 무조건 쓰지 말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럼 두 while은 얘는 그래도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자, 두 while의 경우는 최초에 마찬가지 변수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어떻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i를 연산하게끔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네. 자, 이 개념.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 기반으로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반복문, 첫 번째는 얘였고요. 두 번째는 for in 이라고 하는 아이였고요. 세 번째는 정확하게 말하면 for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for each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for each는 그냥 쓰시면 좀 그럴 테니까 자, 앞에다 배열. 자,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을 하시려면 여기다가 function 일단은 써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다가도 뭔가를 더 첨부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해주신다면 차후에 또 변경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자, 해서 일단 포문 형식 세 가지를 먼저 보셨습니다.